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입었던 곤룡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 1590이라는 단편 사극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을 맡았던 김웅수 씨가 곤룡포를 입고 나온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 조선 궁궐에서 약탈해간 곤룡포를 입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기록에도 일본군이 궁중 유물들을 수레에 잔뜩 실어 탈취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문이 들어 관련 역사를 뒤져보니까 명나라가 1596년 그에게 일본 국왕이 책봉한다는 고명과 인신을 하사할 때 여러 명나라 관복들을 하사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곤룡포는 명나라가 하사한 품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된 복식으로는 행사용으로 피변복, 그리고 평상시 집무용 복식인 상복으로는 기린 흉배가 달린 달령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히데요시 이전부터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왔던 류쿠 국왕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면 명나라가 류쿠의 예에 준하여 일본도 동급으로 취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 궁궐에서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면 히데요시는 드라마처럼 홍색 곤룡포를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히데요시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과 야망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드라마 속 과장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히데요시 가신들이 마치 그가 조선왕이 된 듯 상감상감 거리는 것도 표현해 놨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1596년 명나라가 하사한 관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당시 히데요시와 더불어 그의 최측근 대로들에게도 관복과 임명장을 하사합니다. 이 임명장의 내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대표되는 대로들을 군사직인 도독 동지에 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의 관리들을 지들 맘대로 군직에 앉힌다는 임명장을 내리는 것이 현대의 시각으로는 선뜻 와닿지 않는데 이것은 중국 특유의 세계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고질적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병을 알아왔는데 막상 현실은 자꾸 본인들의 병적인 환상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기 위해 책봉, 조공이라는 외교 관계를 만듭니다. 본인들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주변국들의 무역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매개로 책봉, 조공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여기서 이 도독이라는 지위의 임명도 이런 중국의 현실 이상화를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통 당시 여진족 군장이나 추장들이 규모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도독, 천호, 진무 등 무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마치 이민족 땅이 명나라 자신의 영토이며 그 지배자들은 황제가 임명한 신하이다라는 것을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인위적인 계급 체제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당나라가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를 설치한 역사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를 보면 당나라가 계림도독부 설치 당시 문무왕이 왕이자 계림도독이었습니다. 즉 현실은 신라라는 외국이지만 중국인들의 망상적 이상 세계에서는 계림도독부라는 천자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민족 땅에 설치한 지방기구는 근대적 개념의 식민지라기보다는 중국이 본인들 이상을 현실과의 괴리로부터 감추기 위해 만든 동아시아 특유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다만 원 간섭기 고려의 입성 책동은 예외입니다. 그때는 진짜 고려성이 설치되었으면 중국 황제의 직접적인 행정권이 미치는 소위 식민지나 직할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1596년 명나라는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일본에게 본인들의 중화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얌전히 있으라며 책봉을 해줍니다. 다만 일본은 조선과 같이 국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며 여진족 부락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그 주변 대로들은 도독 동지로 봉합니다. 도독 동지는 도독을 보좌하는 직위로 일본 국왕이 곧 도독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국왕이자 일본 도독부 도독이 되고 주변 대로들은 일본 유력 다이묘이자 일본 도독부 도독 동지라는 이중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책봉 당시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히데요시에게 하사품을 주고 가신들에게도 관복을 줘야 하는데 가신들에게 줄 관복이 부족해서 명나라 사신들이 본인이 입던 옷까지 벗어서 줍니다. 근데 벗어서 준 관복 중에 흉배의 이무기, 비룡, 두우가 장식된 것까지 넘겨줍니다. 문제는 이 문양이 히데요시가 받은 기린 흉배보다 상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하극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 이 문양들에 대해 설명하면 이 문양은 우선적으로 황제의 전용물인 오조룡의 사용 금지령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산물입니다. 용은 용인데 일정 부분 하자를 만들어 법망을 피해갑니다. 용에서 발을 빼버려 이무기로 만들거나 하반신은 물고기로 만들어 비룡으로 나타내거나 두우가 좀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뿔을 솥불처럼 곡선으로 구부정하게 만들어 변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문양이 장식되는 관복은 명황제의 인정을 받은 공신 혹은 개선 장군에게 하사해준 특별한 물건이었는데 이게 히데요시보다 하위에 있는 가신들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히데요시는 가신들도 명나라 관복을 하사받은 것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의 내심이야 모르겠으나 본인의 다실과 심지어 성기와를 모두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가 자신의 하수인이 더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짜증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례만 봐도 당시 책봉 상황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혼란한 전시 상황만큼이나 일본 국왕 책봉 절차도 진짜 엉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책봉 수립 시 그에 대한 통과 의뢰로 책봉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기록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생략했거나 아니면 간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봉 의식이 끝나면 조공국에서 황제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의 사신단을 보내지만 당연히 히데요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듬해 1597년 정유재라를 일으키니 사실상 책봉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와신이 사자에 센다면 조선 또는 와신과 결시대 유르사 부다다비 이것하자. 애초에 히데요시는 자국을 중심으로 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하였기 때문에 이 책봉 관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자국 중심의 천하관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1402년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건문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봉해질 때 치른 책봉의식 정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도 중국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사업 파트너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명에서 하사한 관복과 관련한 이야기거리로 명나라 관복에 있어서 조선과 일본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명에서 하사하는 관복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생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본인들 말로는 수준 떨어지는 야만국 고려를 정벌하고 문명국 즉 중화문명 수준의 나라 세우기가 건국의 명분이었기에 더더욱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황제가 관복을 하사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의미이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에서는 명나라에서 보낸 관복은 그냥 이벤트성 명나라 문화체험 수준이었습니다. 히데요시도 명사신을 대동하고 연애를 할 때 한 번 정도 입어보고 그 뒤로는 딱히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초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모인 오사모는 나름 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도 명나라 관복은 그저 일회성이고 그 전부터 즐겨 입었던 이 가사를 계속 애용합니다. 히데요시의 대로들 역시 마찬가지로 즐겨 입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관심이 오늘날까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존된 데 있어 크게 기여합니다. 하사받은 이후 대체로 사찰이나 신사에 기진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1401년 아시카가 요시미츠도 명나라로부터 관복을 하사받을 때 곤룡포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때 히데요시 때랑 똑같이 상복으로 기린 흉배가 달린 달령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명나라 인식 속에서 유구왕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제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는 히데요시가 받지 못한 구장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시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명나라가 골칫거리로 여겼던 외구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락제가 구장복을 내려줬던 것 같습니다. 조선 태종이 받았던 구장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 때는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침략 전쟁으로 국제적 평가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소장대에 있는 명나라 관복들에 관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유물들은 꽤 오랫동안 조선 유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아마 일본인들도 자기네들은 명나라 복식 제도를 도입한 적도 없고 입수 시기도 조선과 접촉점이 많았던 임진왜란 시기이니 별다른 의심 없이 조선에서 유출된 유물들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선왕이 입던 복식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일부 학자들이 의심을 갖고 조사한 덕에 히데요시 책봉 스캔들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